보형물은 터진다는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서 지방 이식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지방 이식은 라는 부담스러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생기면 오히려 가슴 모양도 변형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 동안 가슴 지방 이식을 연구한 신동진 원장입니다. 부작용의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요.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지방 이식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 같은 경우는 작은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형물을 이용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가슴에 삽입을 해야죠. 들어가는 입구를 절개를 하고 가슴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생겨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안전하게 수술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형구축 같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방 이식으로 인한 석회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지방 괴사 현상에 의해서 가슴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가슴 조직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회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 석회화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석회화,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그런 것들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가슴에 석회화가 생기면 가슴이 작아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석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그 석회화를 다 제거하겠다고 가슴 조직을 제거하는 경우는 물론 가슴이 그만큼 변형이 일어나면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사실은 석회화로 인해서 가슴이 작아진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괴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가슴에 지방이 들어갔을 때 이런 지방들이 생착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 가슴 안에서 지방 조직들이 죽게 되는데, 이 죽은 흔적들을 지방 괴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 괴사가 만약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가슴 안에서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통증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하지만 이 지방 괴사 자체가 작은 무룩이나 혹 같은 형태, 즉 통상 1cm 내외의 작은 형태로 남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지 않아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즈도 줄고 흡수돼서 없어지는 회복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시술 방법이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확대술 방법인데요.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군살, 복부나 허벅지 지방을 흡입을 하고요. 흡입한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추출한 줄기세포와 지방을 섞어서 가슴에 주입하는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줄기세포 자체가 지방의 생착률을 높여서 단순 지방 이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을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보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형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지방 이식이라고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단순 지방 이식이나 보형물에 비해서 부작용을 월등히 감소시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줄기세포 성형을 했다고 모든 환자들이 다 100% 좋은 수술 효과를 나타내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고 수술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사전관리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사가 잘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환자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만 수술 후에 3개월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줄기세포 수술했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진짜 줄기세포인지 가짜 줄기세포인지 환자 입장에서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병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정말로 줄기세포 전문 병원인지, 줄기세포를 오랫동안 시술해 왔는지, 혹은 단순히 줄기세포를 한다고 해서 충분히 줄기세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줄기세포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줄기세포 추출했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병원에서 정말 줄기세포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병원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시스템을 갖춘 전문 병원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지방 이식만으로는 아무래도 생착률도 떨어지고 지방괴사나 석회 같은 이런 부작용이 흔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착률을 올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확대소를 하는 병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줄기세포 성형이라는 것이 좀 더 다른 수술에 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줄기세포 성형을 오랫동안 수술을 해왔고 또 경험도 풍부한 의사인지 시술하는 의사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시술한 의사가 정말 전문적인 객관적인 경험이 있는지 입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수술한 의사가 해당 분야의 논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는지, 혹은 병원 안에 통계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중에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에 대한 부작용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전에 수술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사후에 수술 만족도를 높이고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을 병원 선택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두 군데 이상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신 후에 정말 나한테 맞는 그런 병원을 선택해서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